파동이라는 파트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인트로 느낌으로 해서 파동하면서 꼭 필요한 용어 정리 위주로 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이 뭐냐? 어느 지점에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소리도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런 파동에서 우리가 첫 번째 파원이라는 게 뭔데? 이 파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을 파원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강에다 돌을 던지면 그 돌을 주변으로 막 물결파가 발생하잖아. 그럼 파원은 어디겠어요? 내가 돌을 던진 곳이 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질. 그리고 매질은 이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매질의 특징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매질은요,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파동 에너지만 전달해준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줄넘기를 2명이서 막 흔들 수 있잖아. 막 이렇게 흔들면은 우리가 뭐 파도 치는 것처럼 파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이때 이 매질, 여기 이제 리본 하나 매달아봐. 리본은 오른쪽으로 가나요? 아니죠. 이 리본은 그냥 위아래로 제자리 진동만 할 뿐인 말이에요. 이 리본처럼 매질이란 건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위치에서 그냥 진동만 하면서 파동 에너지, 파형만 전달해 줄 뿐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괜찮니? 그럼 매질의 종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매질의 종류에는 파동의 종류 여러 가지 좀 보면서 같이 써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건 누구죠? 전용 매질이 있겠지? 매질이 있어야 파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리의 전용 매질이 누굴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공기라고 쓰겠습니다. 왜냐면 소리란 건 공기에서만 전달되진 않잖아. 우리 고체에서도 소리가 나거든요. 맞죠? 물결파는 물이지 뭐야. 물결파는 물에서만 전달되는 거잖아. 파도인데 파도. 지진파는요? 땅. 지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빛은요?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 중에 하나였죠? 우리 상대성 이론 할 때. 빛의 매질이 에테르인 줄 알았는데 에테르가 없었잖아. 빛만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매질이 필요합니다. 괜찮니? 그럼 파동의 종류 한번 볼게요. 파동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종파는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용수철 장난감이라고 하죠? 무지개색으로 스프링 장난감 있잖아. 그거 이렇게 앞뒤로 흔들 수 있잖아. 이러면 우리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이 나아가는 방향이 평행하단 말이에요.
이러면 종파라고 부르는 거야. 네. 매질의 진동과 이렇게. 괜찮죠? 그럼 이 종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매질은 제자리 진동하니까 여기 옵션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매질들은.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매질이 뭉치는 곳이랑 퍼지는 쪽이 생겨요. 맞죠? 이때 이렇게 매질이 뭉치는 쪽을 밀, 퍼지는 쪽을 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파는 밀소, 밀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종파에서 종파의 예시 몇 가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리입니다. 음파, 그 다음에 뭐 초음파. 초음파도 소리예요. 근데 진동수가 너무 커서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소리를 초음파라고 부릅니다. 소리의 일종이야.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 피파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종파라고 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횡파야. 횡파는 뭐 줄넘기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파동을 횡파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매질은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파동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질의 진동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은 횡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횡파에서는 위아래로 막 흔들다 보니까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생기죠? 그럼 이 횡파에서 제일 높은 쪽을 마루, 가장 깊숙한 것을 골. 그래서 횡파는 마루와 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횡파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물결파, 그리고 지진파 중에 S파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은 횡파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빛도 횡파입니다. 근데 이 빛을 뒤에 나오겠지만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통틀어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자기파의 종류에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는 겁니다. 그 합쳐서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빛은 전자기파 중에 한 종류 중에 하나거나 가시광선이 빛이니까요.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파동의 요소함. 우리가 파동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떤 물리량이 있는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 파동에서 그래프 모양이 두 개란 말이야. 그 그래프까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위치 그래프야. 각각 변이 시간 그래프, 변이 위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 이거 같은 그래프니? 다르죠? 이건 시간이고, 이건 위치잖아.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얘는 어떤 한 점의 동영상이라고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점, 아까 여기다 리본 매달으면은 이 리본의 인생을 동영상으로 보는 거야. 이 리본 어떻게 했어? 여기 있으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거 아니야. 그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지? 그럼 위치 그래프는 뭐냐면 특정 시각에서
어떠한 딱 정확히 5초 이때의 전체적인 모습을 마치 사진처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기서 파도 타기 하고 있는 거 사진 찰칵 찍은 거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프의 의미는 이렇게 다르니까 완전 다른 그래프죠? 뜻이? 그냥 구분을 잘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파동의 요소에는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진폭입니다. 진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동의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는 뭘 쓰냐면 dB 해서 데시벨이라고 읽으면 돼요. 진동이 세다는 건 진폭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리를 기준으로 진폭이 세면은 목소리가 크면 진폭이 센 겁니다.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내나요? 이 진동 중심으로부터 꼭대기까지 거리를 진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폭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같겠어 다르겠어? 무조건 같습니다. 진폭 이렇게. 괜찮니? 첫 번째는 진동수예요. 진동수 같은 경우는 기호로는 F를 쓰고요. 영어로 frequency예요. 그래서 그 F를 쓰는 거고, 이거의 뜻은 1초마다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을 하는데 1초에 몇 번 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단위 같은 경우는 Hg 해서 읽을 때는 헤르츠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진동수가 3Hz다. 1초에 몇 번 떨리는 거니? 3번 떨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한 번일까? 이게 한 번일까요? 이게 한 번일까요? 이게 한 번이야. 알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진동수는 어떻게? 우리가 시간 1초를 찾아야 되니까 진동수는 시간 그래프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3Hz란 건 이렇게 여기까지 딱 3번이잖아. 1번, 2번, 3번. 이것까지가 1초면 진동수가 3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세 번째. 주기예요. 주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떨릴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 그 단위는 세컨드, 초가 됩니다. 여기서 기준해봐. 1초에 3번이에요. 그럼 한 번이면은 여기잖아, 여기. 여기까지가 한 번이잖아. 몇 초겠어요? 3분의 1초가 되겠죠. 이거 딱 보면 둘이 무슨 관계야, 지금? 그렇지. 정확하게 역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 이렇게 역수 관계가 되는구나. 꼭 기억을 좀 해줘라. 괜찮니? 넘어가도 될까? 네 번째는요. 파장이에요.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동할 때 1회 진동할 때 파동이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아. 단위는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미터가 됩니다. 어디에 나타날까? 위치 그래프에 나타나야죠. 한 번 진동할 때 이만 한 번 왔어. 얼마나 갔어?
이만큼 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위치 그래프에서는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이 드는 거고요. 시간 그래프에서는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스타트 했으면 어디까지가 한 번일까요? 그렇지,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도 길이를 똑같이 재보면 똑같은 파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재면 여기까지가 주기고요. 괜찮니? 그 다음에 위상이란 게 있는데요. 위상이란 건 매질의 진동 상태를 뜻하는 거야. 어느 매질이 현재 어디 위치에 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매질은 현재 꼭대기에 있잖아. 그럼 꼭대기에 있는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얘랑 같은 위상인 게 누군지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얘랑 똑같은 위상 누구? 얘지 뭐. 이 다음에 또 꼭대기 나오면 또 같은 위상이 되는 겁니다. 얘랑 같은 위상은 누구야? 여기 밑에 이렇게 아래로 찍힐 거 아니야. 얘랑 또 같은 위상이 되는 거죠. 얘랑 같은 위상은 누구야? 얘겠죠? 얘랑 얘는 달라? 얘랑 얘는 다르죠? 왜 달라? 얘는 올라가는 중이고요. 얘는 내려오는 중이니까 같은 게 아니지. 얘랑은 얘가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위상이 누군지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동의 속력입니다. 자, 우리가 속력 계산해 볼 건데 원래 속력 어떻게 계산해? 우리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방금 파동의 용어 중에 시간 나타내는 게 누구였죠? 주기. 그렇지. 주기. 이동거리 나타내는 건요? 파장이야. 그래서 파동에서는 속력을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기분의 1이 뭐랑 똑같지? 진동수랑 똑같죠? 그래서 파동에서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도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2단원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요거 있잖아. 우리가 광양자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공식이 있었죠? 여기다가 우리가 빛의 속력 C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과 똑같다는 거 했었잖아요. 이거 조합해가지고 이 식을 람다분의 HC로 쓰기도 했었지? 그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 됐니? 그럼 마지막으로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오직 매질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이 그대로면 속력도 그대로야. 그 속력 언제 바뀌어요? 매질 바뀔 때. 그래서 다양한 파동의 종류에서 어떤 매질일 때 속력이 어떤지를 암기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정리 좀 할게. 빛의 경우는요, 진공 상태일 때 제일 빠르죠. 몇으로? C. 1초에 30만 km/s. 그죠? 그럼 매질이 바뀌면 빛의 속력 어떻게 되는데요? 좀 느려져. 근데 우리 광속 불변 원리 있었잖아. 빛의 속력 안 바뀐다며. 근데 그게 진공에서만 안 바뀌는 거야.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불변한다.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였어. 그러니까 진공이 아니라면 바뀌는데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우는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공기로 매질이 바뀌면 살짝 느려집니다. 그리고 공기에서 물로 가면 더 느려지고요. 유리나 다이아몬드로 갈수록 계속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질의 밀도가 빽빽할수록 느린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건 암기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파동은 소리입니다. 음파. 우리가 소리의 경우는 거꾸로야. 매질이 고체일 때 가장 빠르고요. 기체일 때 가장 느려. 기체에서 오히려 고체로 갈수록 가장 더 빨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이 둘 공통적으로 같은 매질일 때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똑같은 공기면 더울 때 좀 더 빠르다는 소리예요. 괜찮아? 네, 물결파는요. 수심이 깊을수록 빨라. 자, 이거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다는 소리입니다. 이유는 물이 얕으면 땅이랑 마찰을 세게 받아서 느려져요. 깊을수록 마찰을 덜 받아가지고 빠른 거야. 괜찮죠?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줄에서 기타 같은 거 있잖아. 기타 줄 튕구는 것 같은 파동은 줄이 가늘면서 팽팽할수록 빠른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파동을 어디서 어떤 매질일 때 속도가 제일 빠른지를 암기를 좀 해줘야 문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